공직선거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정교모 공동대표 KC대학교 박은숙 교수입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취지 및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성명서 낭독은 정교모 공동대표이시자 이화여대 최원목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하고 계신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우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이 5월 20일 날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성명서 낭독을 하겠습니다. 이 공직선거 개혁 관련한 주제는 저희 정교모에서 10여 분의 대표 집필자를 선정을 해서 공직선거 개혁 특위를 구성해서 한 달이 넘게끔 저희가 문안 작업을 했고요. 이거를 우리 100여 명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이신 우리 대표자 회의에서 토론과 컨펌을 받아서 오늘 그 책자와 함께 성명서가 나간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명서: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의 도입 이후 한국에서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부정선거 발생의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2020년 4.15 총선에 대해서는 총선거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법률적 쟁송이 발생하였으나 선거소송 처리기간 180일을 넘어서 1년이 넘도록 재판과 선고가 무한정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거민주주의의 무결성에 대한 정당성과 주권자 국민의 신뢰가 그 자체로 깨어진 것을 의미한다. 부정선거 의혹 자체도 문제지만 이러한 의혹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해소하지 않고 사회적 여론몰이에 의존하는 세력이 발호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존재 자체가 그 당위성 자체가 이미 사라졌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 이 상황은 단순히 선거제도의 운영과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적 정당성과 국민의 주권적 권리의 본원성이 훼손되는 총체적 국가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 현재 제기된 한국 사회의 부정투표 의혹 제기는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리규칙에 대한 단순한 운영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보다 근원적 문제를 성찰하고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제의 폐기라는 근본적인 조치까지 포함한 체제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사전선거 결과의 통계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의 인위적 조작 가능성이 나타났고, 전자투개표 관련 의혹은 여러 증거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어서 대대적인 제도 개혁이 절실하다. 투개표 관리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강압성, 제도적 사각지대의 존재 등의 근본적 부실 관리의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 선거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후검증 메커니즘 자체도 결여되어 있어 이해관계자의 소송 제기라는 전근대적 방식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제도적 후진성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특히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갈수록 다양해지고 은밀해지는 선거 부정행위에 대처하기 위한 예방적 목적으로라도 선거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개혁은 시대적 명령이다. 이러한 국민적 염원을 담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 모임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이란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고, 이 책자에 담긴 문제의식과 개혁 방향을 토대로 국회, 정부, 선관위, 법원 등 모든 관계기관이 조속히 개혁 작업에 착수해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엄숙히 촉구한다. 특히 저희가 국회 앞에 섰습니다. 국회는 역사적 사명을 뒤늦게나마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교모가 지금부터 제시하는 개혁 방안은 4가지 분야에 걸쳐서 각 선생님들이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야는 사전선거제도 및 전자투개표제도 개혁, 두 번째는 선거관리 및 절차개혁, 세 번째는 사후검증제도 및 관련 제도의 도입, 그리고 네 번째는 새로운 입법 및 제도적 개선입니다.
이상 저희가 오늘 엄숙히 국회와 국민 앞에서 선거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5월 20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기획 보수모임 일동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은 사전선거 제도와 전자투개표의 문제점 및 개혁 방안에 대해서 정경호 공동대표이자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는 명지대학교 박영하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경호 공동대표 박영하 교수입니다. 오늘 정경호가 마련한 대한민국 공직선거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에 이렇게 국민 앞에 서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전선거 제도와 전자투개표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1대 총선과 그리고 4.7 재보선 선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한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된 자를 선출하는 선거 과정의 무결성, 투명성이 훼손되고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정하고 정직한 깨끗한 선거의 핵심은 법적인 자격을 가진 유권자가 실제로 투표를 하고 그 투표 결과가 정확히 집계되고 가장 많은 유권자의 표를 받은 후보가 대표로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다음의 개혁을 요구합니다. 먼저 사전선거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사전선거 득표율의 통계적 이상점이 조작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사전선거 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의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사전선거 투표지에 바코드를 쓰라고 하고 있음에도 QR코드를 그동안 계속 써왔습니다. QR코드를 쓰게 되면 우리의 보통의 유권자와 상관인 시민이 눈으로 사전선거 투표지 문제성을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교모는 법에 명시된 대로 사전선거 투표지에 바코드가 아닌 바코드를 쓸 것을 명문화하고 QR코드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사실상 전자개표기인 투표지 분류기와 그리고 그 이어서 개수기를 사용함으로써 수개표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법에는 오직 보조적산으로만 전자장비를 쓰게 하고 있습니다만 투표지 분류기는 사실상 고도의 첨단 전자개표기로서 얼마든지 우리가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다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투표의 기본을 전자개표가 아니라 수개표로 돌리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투명한 표를 세고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최근 민주주의 본산이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 전자개표기를 통한 광범위한 개표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있고 이에 대하여 주의회 차원의 광범위한 검증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누구나 보통의 유권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개표만으로 개표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전자적 조작의 위험에서 벗어나 정확하고 정직하게 민심을 표로 세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전자개표기를 쓰더라도 관련된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해킹 등의 안전한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검증이 없으면 항상 해킹 등에 의한 선거 결과의 조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의 투표에 관한 모든 정보, 즉 투표함, 투표지 등 일체의 자료를 임기중 보존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아날로그식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디지털 자료와 장비를 증거보전 대상으로 명시하고 사후에 언제라도 감정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도록 것을 촉구합니다. 다섯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일체를 선거 직후 포렌식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선거 행정의 일체를 통제하고 감독한 모든 자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서버에 남아 있습니다. 선거 직후 외부 기관에서 감사하고 포렌식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여섯째, 법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명문화하고 있으나 현재의 모법을 어기고 선관위의 하위 규칙으로
도장의 이미지를 찍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을 지켜서 정확하게 관리관의 도장을 찍어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부정투표지의 출현을 막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통계와 명부를 공개해야 합니다. 현재는 광역지자체별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인원을 공개하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선거가 행해지는 전국 약 4,000여 개 각 투표소별로 참여한 선거인의 수를 시간대별로 공개하여 사전선거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투표하지 않은 선거권자가 투표한 것으로 처리되는 유령투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광범위하게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선거가 끝난 직후 통합선거의 명부 중의 일부 내용, 즉 선거기별 일련 번호와 사전선거에 참여 일시, 그리고 장소만이라도 공개하여 사전선거 참여인 수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모든 선거에 대한 모든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통제하고 관리하는 중앙집권적 구조입니다. 오직 우리 유권자는 이러한 모든 권력과 권한을 가진 선관위의 선의와 정직성을 믿기만 해야 합니다. 선거의 당락이 기본 자료가 되는 개표 상황표 일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함으로써 디지털 숫자로 표현된 개표 결과의 원자료를 함께 공개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이와 같은 제도의 개혁과 법 개정을 통해 사전선거 투표지의 QR코드 사용을 불법화하고 디지털 선거 장비와 디지털 개표 방법의 투명성과 의결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유권자의 순수한 민의가 왜곡될 위험이 있는데 오히려 아날로그식 수개표로 깨끗한 선거를 담보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를 국민 앞에 촉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선거 관리와 절차의 문제점 및 개혁 방안에 대해서 전교모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울산대학교 이재봉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선거관리 절차 문제점의 선거관리와 절차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개표소에 가보고 현장에 가보니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개표기에 외부 포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무선 USB라든지 외부에서 통신이 가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또 내부에도 언제든지 무선랜을 장착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 참관인들이 확인하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반드시 선관위에서는 그냥 단순 분리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냥 단순 분류해서 개수를 한다 하지만 실제상으로는 사회로적 부정선거에서도 나타났듯이 얼마든지 외부 조작이 가능하고 마음만 먹으면 내부 프로그램도 심어서 얼마든지 조작 프로그램으로 투표수하고 득표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을 갖다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무선칩이라든지 포트라든지 이런 거를 완전히 제거해서 투명하게 하게 하는 그런 작업이 가장 바람직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완전 수개표로 하는 것이 투명성을 가장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방법은 사전 당일 투표 보관함 관리 문제에 있어서요. 사전 투표소에 CCTV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실 CCTV가 없는 상태에서 사전 투표 투표함이 보관된다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거고 도둑한테 작물을 맡기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금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리고 특수 봉인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요, 서로 요번에 개발했던 이전에는 3D빵 봉지라든지 종이 박스에다가 막 담아왔었는데 그러한 비판 때문에 이번에는 일괄되게 플라스틱 박스에다가 준비를 했지만 특수 봉인지라는 것이 거의 플라스틱 수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탈부착이 가능하고 조작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날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확인했는지 그런 것도 투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분류기, 전자분류기 같은 경우는 오작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투표를 집어넣으면은 다 분류기에서 오작동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국회의원들이라든지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선관위 사람들 현장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마음만 먹으면 20곳 이상의 개표 조작이 가능하고 전산 조작뿐만이 아니라 들여붙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관인이 나서서 그것을 갖다가 확인하거나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되거나 불가능합니다. 이러는 상태에서 현장에 가보지 않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부정이 없었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판사 출신인 선관위원들, 이런 사람들이 아무 일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표기가 전혀 재작동을 하지 않는데 과연 이것을 왜 사용을 하는 것인가, 80% 90% 작동을 하지 않는 개표기를 왜 사용을 해야 하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그 자녀 투표지라든지 그 유령 투표지라든지 그 외부 반입 물건이 수시로 드나들고, 실제로는 개표소에 들어올 수 없는 물건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개표소에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고 4.15 부정선거에서도 나타난 문제였는데, 지난번 4.7 보궐선거에서도 왜 남은 자녀 투표지가 개표소에서 들어오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관리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개표 상황표도 형식적으로 선거위원들은 중앙에 앉아서 오면은 도장 뚝뚝 찍고 하늘만 쳐다보더니 그냥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 참관인들이 확인을 해서 제대로 표와 개표 상황표에 기입하는 것이 정확히 일치하는지 여러분들 이 책자에 다 제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기입을 해놨으니까 상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관념적으로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현장에 가서 개표소에 가서 본다고 그러면은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다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관리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소투표지도 마찬가지인데, 거소투표지가 과연 누가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요. 볼펜이나 도장이라든지 뭐 아무렇게나 기표를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또한 선관위 직원들이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이 참관인들이 옆에서 그것을 시정하거나 바로잡거나 정확히 확인하려고 그러면 참관인들은 투표지를 갖다가 건드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다 경찰 부르겠다 이러면서 고압적으로 하고 접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냥 보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개표 조작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는 게 그 0점 몇 초 사이에 개표가 100장씩 나오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고서 참관을 뭐하러 하라고 그러는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현장들이 발생을 했고요. 특히 그 개표 종사원이 그러는 거 아니라 선관위 관리 직원들이 그러한 일을 고압적인 태도와 탈법적인 행동들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당일 투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투표에 투표를 하러 가면은 투표지에 일련 번호를 미리 뜯어놓고 있습니다. 많은 투표소에서.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불법입니다. 일련 번호는 투표자 앞에서 반드시 뜯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참관인들도 그렇고 또 종사원들도 그렇고 선관위에 나온 사람들도 미리 다 뜯어놓으면은 그러면 뭐하러 투표를 하는 겁니다. 투명성 다 만들어 놓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투표소에서 실제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투표니에 참관인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지난 선거 때 참관인이 있었던 그 사전투표소하고 참관인이 없었던 사전투표하고 득표율이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바로 옆동에서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CCTV도 설치하지 않고 참관인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선관위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선관위가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에 대해서 CCTV가 설치돼야 하고요.
그다음에 참관인도 반드시 배치해야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선거인 명부를 갖다가 사후에 선거인 명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가가지고 투표를 하지 않았는데, 그날 사전투표고 단일투표도 하지 않았는데 실질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으로다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요. 그것을 요구해야 하는데 현재 현행법으로는 나중에 가서 뭐 재판 절차를 밟아야 하고, 재판 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사회로 부정선거 1년이 넘도록 선거인 명부를 갖다 제출하지도 않고 있는 게 선관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당, 야당, 선관위 모든 사람이 관여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서 이런 문제를 반드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사후 검증 문제 및 개혁 방안에 대해서 정교모 충청 사무국장님을 역임하고 계시는 충북대학교 최병암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선거는 사후 검증이 전혀 없는 특이한 선거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제도는 제도화된 사후 검증 과정이 없이 선거의 무결성을 오직 당사자의 소송 제기 및 법원의 판결에만 맡기고 있는데, 이는 부정선거 예방에 취약한 제도이다. 대한민국 선거 법규는 종류가 많고 조항수도 엄청난 데 비해 현대 선거제도에서 보편적인 선거 무결성 확인을 위한 사후 검증 조항은 없다. 미국과 유럽 등 제대로 된 나라에서는 사후 검증을 제도화하여 선거인 확정, 투개표, 관련 설비 등 선거의 모든 요소에 대해 사후 샘플링 및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선거 결과를 확정하는 의무도 있지만 주권자인 시민들이 선거 제도를 믿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각종 전자장비를 통한 외부 해킹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철저한 선거 관리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가 개입할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선거 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을 제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현대 선거에서 필수적이다. 이에 관계인의 선거 소송을 통해 선거 결과를 검증하는 것은 비용 부담 문제, 사안별 검증의 한계, 지연 가능성, 특히 지금과 같은 사법부의 무능 및 매수 가능성 등이 존재하므로 유효하고 충분한 검증 방식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정교모는 선거 절차 및 관리 체제를 검증하고 선거 결과를 검증하는 사후 검증, 즉 선거 감사를 전면 도입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는 정교모는 중앙선관위와 여야 정치권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사후 검증 제도, 즉 선거 감사를 공직선거제도의 불가결한 부분으로 마련하라. 이를 위해 선거관리 및 감시 절차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인 절차 및 관리 체제 검증과 개표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인 개표 결과 검증 제도를 도입하라. 둘째, 사후 검증 기관은 중앙선관위로부터 독립된 전문기관이 주관하며 선거 검증 분야에서 전권을 행사하도록 하라. 셋째, 선거 절차 및 관리체제 검증과 결과 검증을 위해 공직선거검증위원회, 즉 선거미를 설치하라. 이상입니다. 다음은 신규 입법 및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 정교모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경기대 조성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와 선거관리 운영, 그리고 사법적 정성에 대한 판결, 이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심장을 지금 도려내고 있었습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 아닙니다. 주권자의 신체이자 영혼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주인이, 대한민국의 주인 주권자의
실존적 존재 이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그래서 선거는 무결선, 결점이 없어야 되고 공공성과 국민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1960년 3.15 부정선거에서 선거의 무결성이 깨어지고 부정선거로 새로이 선거 민주주의를 전개해서 몇십 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하나하나 발전시켜 왔습니다. 근데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서 두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전자개표제와 사전투표제입니다. 여러분, 사전투표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식해서 그런지 아니면 악의적으로 그랬는지 사전투표제는 일본과 스웨덴의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연방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사전투표입니다. 국민 주권의 편의성을 제공한다고요? 편의성을 제공한다고 매일매일 햄버거만 먹고 10년도 못 사는 그런 대한민국을 원합니까? 완벽하고 청정하고 무결한 선거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법기관의 기관적 지위를 주었고 또 모든 투표에 앞서서 선거소송은 180일 이내에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대부분은 전 총선거구에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123개소의 당선 무효소송과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모든 증거가 유실되고 지금 무한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심장이 멈추기 직전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사법부는 대한민국의 심장이 먹기 전에 판결을 내려서 그 시비를 가리고 다시 선거 제도를 고치고 또 정확했던 의혹으로 끝이 났다면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 국민들이 보기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제도는 개선해야 됩니다. 우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자 선거법은 우선 아주 근본적으로 사전투표나 전자투표 자체를 폐지하지 않더라도 지금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도 선거소송 처리 법정 기한을 엄격히 준수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그걸 넘길 경우 불가피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제도를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앙선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당적 보유 금지 요건을 도입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엄청난 그 당적 보유와 관련해서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되어서 4.15 총선을 지휘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당적 보유 요건을 강화하고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전투표에 대해서 그냥 누구나 아무 때나 어디에서 쑥 하는 게 아니라 일본의 경우와 같이 사전 신청 등록제를 도입을 하고 사전 관외 투표 및 거소투표의 경우 서약서를 동봉하여 투표 사무원 및 개표 사무원의 성명을 공고하여 이미 폐지한 투표사무소 및 개표사무원의 성명 공고 절차 재도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민간 전문가와 선관위, 국회 관계자로 이루어진 공직선거법 정비위원회를 상설 운영하여 공직선거법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정비하고 공직선거 관련 법규 위반을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은 평균 1년에
2번씩 바꿔왔습니다. 항상 문제에 대해서 적시 개정해서 무결석을 확보하는데 모든 헌법기관과 국회, 그 다음에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상설기구로 이 문제를 논의해야 지금 현재와 같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국민의 의혹이 지속이 될 경우 선거민주주의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심장이 멎을 수 있는 데 대해서 유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지금 현재의 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6년 2016년 총선 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로 있는 송영길 대표가 수교표와 적시 수교표를 주장했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전자개표기가 단순한 개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일이 목관측으로 서로 대조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뺏어버리는 전자적 신속성만을 가지고 진행함으로써 여러가지 의혹이 생기고 실질적인 오류도 생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외국의 입법 사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전투표제는 지방정부가 투표에 대한 법적 자율권과 관리의 주체가 되는 연방제 국가, 미국, 호주, 캐나다, 러시아 등등입니다. 그게 사전투표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즉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 또는 거리적인 격리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단일제 국가, 중앙집권국가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일본밖에 없고, 일본의 경우에는 부재자 투표에 준하는 자신의 정당한 이유를 선서스로 제출해야 되고, 사전 유권자 등록을 통해서 엄격하게 질서정연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제는 제가 보기에는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정한 의도를 가지고 사전투표제를 연방제 국가와 단일제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한 6일, 5일 내지 6일 동안 전혀 다른 방식의 선거가 이루어지는, 투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말하자면은 그 부실과 관리 부실과 혹은 원리적인 부정의 가능성을 스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수개표를 하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만드는 제도를 개편해야 됩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2007년에 전자장치의 도입과 관련해서 논란을 벌인 결과 어느 정도까지의 전자장치가 금지가 되었느냐 하면, 투표 결과를 합산해서 그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넘기는 우리 인터넷 전송까지도 해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은 모든 투표와 개표는 보통 시민들의 감시가 선거 무결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래서 두 번째, 보통 시민이 감시하거나 통제하거나 할 수 없는 어떤 기계적, 이게 전자적도 아닙니다, 어떤 기계적 장치도 기계적 장치의 도입도 이것은 위헌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경우에는 모든 선거 과정에서 본인의 등록과 확인과 그 다음에 투표함 관리, 그 다음에 그 선거 개표 자체가 모두 사람의 그 관측으로 서로 감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런 논란들을 없애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다시 건강하게 뛰게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꼭 빠른 시간 내에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은 선거, 무결선거, 공공선거와 국민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네. 끝으로 구호제창이 있겠습니다. 구호제창은 정교모 경인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인천대학교 정상철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선창에 따라서 모두 이쪽으로. 네. 선창에 따라 세 번씩 하면 좋겠습니다. 예, 계획하라 계획하라 세 번 강하게 세게 한번 해주세요. 네. 공직선거제도 근본적으로 계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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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대한민국 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네. 자,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예, 자, 예. 준비하시고. 자, 공직선거제도 근본적으로 계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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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현애 교수님, 네, 선창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네. 전자투표도 폐지하고 사전투표도 폐지하는 그러면 두 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투표 폐지하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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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자투표 폐지하라.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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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한민국 공직선거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국회 정문 앞인데요. 공직선거제도를 계획하라는 정겸호의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겸호의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